과세표준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은, 부가세 과세표준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쓰니까 좀 특이하죠. 우리 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그것이 곧 납부세액인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지만 일반적이지만 부가세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죠. 부가치세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납부했던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 과세표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당해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의 합이다. 1번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과세표준 그래요. 공급가액의 합이다. 근데 이제 재화의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9조 1항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재화의 수입 2항엔 수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재화의 수입은 관세 과세가격, 이게 실무에서는 CIF라고 해요. Cost Insurance Freight 해서 CIF에다가 관세 등 모든 세금이죠. 모든 세금이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항에서 뭐가 나오냐면 구체적인 공급가액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정의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4항, 5항 가면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수한 과세 표준, 공급가액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일괄로 매각하는 경우, 겸용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등등이 나온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임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 과세관청과 우리 납세자 사이에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매출 누락 같은 게 있는데, 그렇죠? 공급가액을 얼마를 볼 것이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규정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규정이지 거래징수 의무 규정하고는 좀 다르다. 민사관계는 아니다. 이런 것들 좀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29조를 보면 1항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그래서 전부 다 합치는 거예요. 과세 기간 동안 공급가액을 합친다. 재화의 수입은 건 바이 건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수입할 때 얘기하는 거죠. 관세의 과세 가격과 모든 세금이다. 자, 3항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3항이 제일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고, 이 경우 자, 거기 밑줄 그어볼게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공급 가액의 정의는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은 거다. 사실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겠죠. 어떤 명목이든 관계없이 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냐,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호를 가보니까 그 대가를 만약에 금전으로 받게 된다고 하면 저번에 그 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대가. 대가라는 게 뭐냐 이거. 대가. 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공급가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가 돼야 돼. 대가. 대가라는 건 반대급부로서 받는 거야. 반대급부. 누가 돈 줬는데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반대급부로서 지급했을 때 그것이 대가가 되는 겁니다.
뭐 동일한 돈을 받아도 반대급부가 아니면 대가가 아닌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친구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요? 본인 용돈 주는 거 대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죠, 그냥. 본인이 엄마한테 뭐 해줘서 주는 거 아니죠? 주지 말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정상의 원조죠, 원조. 그냥 주는 거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적인 사례가 국고보조금 같은 게.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대가로 받은 게 아니면 공급가액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대가로 받아야 된다.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말이에요. 금전 외 대가를 받았다. 그럼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죠. 대표적인 게 교환이 있겠죠. 교환. 뭔가 주고 교환으로 받았다. 그렇다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나옵니다. 3호랑 4호를 묶으시고 3호, 4호는 소위 말하는 간주공급 규정입니다.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 5호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죠. 이건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따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럼 계속 2, 3, 4에 똑같이 나오는 말이 하나 있죠. 뭐냐면 시가죠. 시가. 그럼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에서도 시가를 배웠고 부가가치세에서도 시가를 얘기할 건데 이 소득 쪽이나 재산 쪽에서 얘기하는 시가와 우리 소비세에서 얘기하는 시가는 그 정의가 좀 다르다. 이 시가의 정의는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6호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가를 이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그 가액을 정하겠다. 그러니까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 공급가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6번이 거래 형태별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일리지가 있는 거죠. 마일리지. 자, 오른쪽 4번 사항을 가보면 사망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 즉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는 건 부당행위 쪽을 얘기하는 거죠. 즉 소비세의 부당행위라는 거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여기서도 똑같은 시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앞에 있었던 2호, 3호, 4호, 4항 전부 다 시가라는 말 쓰고 그때 시가는 같은 것입니다. 시가는 같은 것이다. 시가. 그래서 별표 치시고 1, 2, 3은 기본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뒤에서 배우게 될 거고 7항. 자, 7항의 핵심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대요. 여기 핵심 키워드는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분명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110분의 100으로 간다. 그래서 요 작년에 나온 아주 재밌는 판례가 있어요.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냐 이거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논리와는 좀 다르게 표현한 판례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기로 하고 11항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의 시가와 고정자산, 이제 유형자산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의 시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히 하면 매각은 좀 다른데 매각은 원래대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간주공급 있죠. 간주공급 규정, 이 간주공급은 법전에 있는 표현은 아니고요. 제가 써드린 말이에요. 그래서 법 10조 3항 4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감가상각 자산이다라고 하면 우리 법에 별도의 계산 공식을 두고 있다. 이 계산 공식이 쓰여지는 조문이 어딘지를 좀 잘 기억을 하세요. 가끔 세무회계나 이런 데 보면 면세사업자
그리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용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각했어. 근데 이제 고정자산만 유형자산만 보면 흥분하고 그 밑에 자료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막 있고 그거까지 좋아. 근데 취득일자가 있어. 취득일자만 보면 돌리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건 간주 공급이 아니란 말이야. 간주 공급에서만 요 간주시가를 쓰는 거야. 이해하시겠죠?